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태국 등지의 정정 불안과 오는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관망세로 가라앉은 가운데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에 이어 올해 1분기 상장사 실적 전망치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증시에 또다시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동양증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사 200곳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최근 한 달간 5.5% 하락했고 지난 일주일간 하락폭은 1.6%로 나타났습니다. 업종 중에는 손해보험, 호텔, 레저, 담배, 생명보험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락했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4개 건설사가 이라크에서 6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쿠웨이트에서 12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정유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데 이은 낭보로 해외 건설 수주 목표액인 700억 달러 초과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8개 계열사를 내답하는 1, 2차 민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2개 계열사의 매각 협상이 곧 타결됩니다. 그러나 민영화의 핵심인 우리투자증권 패키지는 애초 쟁점이 됐던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가격이 또 경남 광주은행 매각은 세금 문제가 막판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이 비호재의 효과는 단발성에 그쳤고 오늘 밤 공개를 앞두고 있는 미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관망시가 짙은 가운데 양대 증시 모두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주춤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강세인데요. 오늘장 시장 동향 두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모습입니다. 반면에는 코스닥 이틀째 강세 기조 이어나가면서 직전 고점을 넘어선 모습인데요. 현 시장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 큰 그림에서 본다면 경제 지표의 전반적인 모멘텀의 둔화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추세적인 상황이냐, 모멘텀인 상황이냐,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사실상 모멘텀은 둔화되었지만 추세는 살아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대형주 중심의 장은 어쩌면 대형주 같은 경우 이제 그 가두리 장세에 갇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속에서 안전판 역할을 이제 대형주가 해주는 상황 속에서 코스닥 중소형주의 상승이 돋보여준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요소 한 가지가 더 있죠. 사실상 그 미국 시장의 지난 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장세를 좀 들여다 보면요. 최근에 이제 그 오히려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혼조권 내진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나스닥 지수와 러셀 지수 두 종목 두 지수 자체는 상당 부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놓고 부분적인 글로벌 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정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부족은 하지만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마감 전략도 좀 더 꼼꼼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일단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대형주의 어떤 그 보합권 양상, 하지만 이제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 부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현재 쏠림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단속안에 엇갈린 항구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두 수급 기관 모두 지금 현재 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그 외국, 미국에서 나타나는 지수, 미국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들 그대로 지금 현재 영향을 받아서 답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지금 대형주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추세와 모멘텀 속에서 이제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그 지표들, 그리고 경제 지수들, 이런 것들 보면은,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그 방향성은 살아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기 민감 낙폭과대주 중심의 어떤 그 순환매 양상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모멘텀의 전반적인 부재 속에서 지수 보합권의 조정이 당분간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에 사실상 시장에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가시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다소간은 좀 지금 현재 이런 양상들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와중에 사실상 그 틈새 쪽으로 봐서 이제 그 코스닥의 실적 중심으로, 그리고 실적 가시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 내지는 업종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종목 장세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당분간 부재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기관, 수급 개선이 나타날 때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적인 낙관적인 기대는 절대 금물이다.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하게요, 실적 중심 그리고 가격 메리트 중심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짧은 어떤 단기 위주의 대응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투급 주체가 나타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하자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현 시즌 외환시장 분위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와 환율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반전한 모습입니다. 현 시장 체크해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2거래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개장 당시에는 어제 종가보다 1원이 하락한 1064원 70전에 개장했습니다만 개장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반등세가 지속되면서 1069원 30전까지 상승했고요. 이후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66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뉴욕주의 2월 제조업지수와 2월 주택시장 지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원화는 뉴욕 여구의 시장에서부터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초반까지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것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지표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표된 고용과 소비 판매 그리고 산업생산 등이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추운 날씨라는 요인 이외에 실질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체적인 전망이 달러화를 주요 통화 대비 약세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뉴욕장과는 달리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것은 뉴욕장에서는 미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반면에 아시아장에서는 미 경제지표 부진 자체에 반응하면서 위험 회피 현상이 강화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일본과 대만 그리고 홍콩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환시장에서는 이를 반영해 엔화의 강세와 아시아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진행되면서 여교의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 원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율이 상승폭을 줄인 것은 수출업체들의 고점 매도가 등장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예정이 되고 있는 미 FOMC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또 체크해 봐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발표 결과 후에 환율 레인지의 변동성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달러 원은 지난 17일 1058원 20전까지 하락하면서 단기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위험 회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어제 발표된 일본 중앙은행의 은행권 특별 대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정작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이 약해지면서 이에 따른 엔화의 강세가 아시아 위험 통화들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와 상관성이 높은 해외 통화인 호주 달러가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이후에 미 달러와 대비 0.908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이것은 호주 경제를 위해서 약한 호주 달러가 필요하다는 호주 중앙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 추가 하락하면서 원화에게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오는 재료 역시 달러 원에게는 상승 재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발표되는 미 연준의 1월 FOMC 의사록에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될 경우에 달러화는 추가적인 강세 명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71원 상향 돌파 여부가 변수가 되겠는데요. 만약 1071원이 상향 돌파될 경우에는 이전 박스권의 상단이 다시 한번 열리는 만큼 1080원대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외환 동향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JP모건에서 신흥국에 대한 비중 확대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동석의 시장 돋보기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옵니다. 네, 김동섭 이사와 함께 시장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 내 김동섭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JP모건에서 신흥국에 대한 비중을 확대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흥국 위기가 지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좀 뜬금없는 시기에 나온 리포트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 신흥국이가 작년 5월, 그 다음에 올해도 테이퍼링을 작년 12월에 진행된 2번 연속으로 신흥국 위기가 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JP모건에서 인도네시아나 인도, 뭐 필리핀, 태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도대체 이게 신흥국 위기가 진짜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그 헤지펀드들이 아시아 시장에 약 50개 정도가 새로 구성이 됐고요. 아시아 시장에 그 헤지펀드들이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JP모건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신흥국의 위기를 조장해서 실제로 신흥국의 어떤 그 시장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것이 이제 그 투자 가치로서 저평가 국면이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의도적으로 신흥국 위기를 조장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흥국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는 상태에서 신흥국 위기 시점에서의 어떤 비중 확대, 이것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투자가들이 신흥국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선진국이 약 35% 상승할 때 신흥국은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의 신흥국의 어떤 그 평가를 본다면 약 40% 정도가 저평가됐다는 거죠. 결국 좀 더 싸게 사기 위한
어떤 신흥국의 위기를 조장했다라는 것을 JP모건 보고서를 통해서 반증되는 증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초에 신흥국 위기론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것은 페이크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신흥국 위기가 발발을 한다면 3-4번 속진 않겠죠? 저희가 좀 무던하게 넘겨봐도 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상황이 세 번째 나올 정도로 아마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정말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신흥국에는 많은 그 주식들이라든가 어떤 그 자산 가치가 상당히 버블이 많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물론 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건 버블이 아직도 있다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전표가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만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의 공포를 이겨내고 시장에서 매수 대응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신흥국 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온다면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텐데 투자자들이 전망적으로 이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과연 이번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점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FOMC 회의는 항상 이제 회의하고 난 다음에 네.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졌는지가 키포인트고 그 키포인트는 이제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시장에서 에반스룰이라고 해서 실업률 6.5%에 인플레이션 2.5%가 중요한 그 라인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업률이 6.7%까지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률의 6.5%가 거의 근접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테이퍼링은 아직도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실업률이 많이 더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 이 FRB에서 계속 실업률이 6.5%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FOMC 회의 때 이 연은 총재들 사이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새로운 가이던스라든가 어떤 그러한 언급이 조금씩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연준 의원들도 이 실업률을 너무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이 자넷 옐런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률 이외의 지표도 봐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느냐 안 하느냐가 향후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어떤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뭐 테이퍼링 하더라도 상관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또 없다면 시장은 금리 인상이 갖춤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투자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9월까지 테이퍼링을 마무리하고 연말에 0.5%나 0.75%까지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사록 내용에 과연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이 예정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과연 연준의 의도대로 그 속도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속도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테이퍼링 진행 속도는 예전대로 가능할까요? 정상적으로 하면 지금 100억불씩 줄여나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FOMC가 한 6번 정도 남았기 때문에 6번에서 7번 정도 남았죠. 그래서 그때마다 100억불씩 줄이면 맞는데요. 문제는 지난번에 이제 한파가 상당히 오래 기간 오면서 이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거든요. 이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아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취업자 수였는데 첫 번째 취업자 수가 7만 4천 명 정도 증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계절적 요인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18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1만 4천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죠. 거기다가 어저께 엠파이어 스테이트먼트 지수까지도 안 좋은 형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이것이 기후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시장의 경제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표가 더 나빠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3월 FOMC에서는 오히려 테이퍼를 지연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죠. 대신에 다시 경제 지표가 좋으면 테이퍼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지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취업자 수가 더 낮아지거나 아니면은 지금 오늘 밤에 나오는 건축 허가 건설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되는 모습이 나왔을 경우에는 FOMC 회의에서 아마 3월에는 테이퍼링 안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키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 나온 정도의 지표에서는 다시 어느 정도의 정상 수지를 유지하게 되면 테이퍼링은 지속될 거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투자가 입장으로서는 테이퍼링이 된다라고 보고 접근하시는 게 더 좋겠다. 그러나 이제 지표가 나빠지는 것이 테이퍼링을 늦췄을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은 더 풍부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시장에는 악재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장 체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좀 비슷한 장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선물 시장 막론하고 매도세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비호재 효과 때문에 장 후반에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이 되는데 오늘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요? 오늘과 어저께의 수급의 공통점은요, 현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도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어저께는 매도했다가 막판에 좀 걷어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그 선물 매도분이 약 3,000개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 막판에 걷어들인다면, 밑으로 가기 위한 어떤 시도를 했었는데 그 시도가 실패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이후에는 오히려 반등 쪽의 방향성을 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의 모습을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더 그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보다 더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5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도는 다 합해봐야 1,5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결국 프로그램에 의한 그러니까 선물로 시장을 리딩하는 모습이 결국 프로그램 매도로 시장을 누르는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자리가 추가적 하락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 지점에 왔을 때 대세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위치에서 캔들의 아랫꼬리가 생기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환석 값이 우상이라고 틀기 시작하면서 단기적인 수급의 매도보다 매수 우위로 자꾸 가는 상황에서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누군가는 저평가에서 물량을 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 이 후행스팬 캔들을 뚫기 위해서 싸움하는 과정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저항대가 있는 상황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요 지점에서는 뚫을 수가 없었지만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과 모레 중반으로 갈수록 시장은 강해지지 않겠느냐. 오늘도 막판에는 상당폭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 지금 수급이 약간 꼬이고 있는 상황인데 뚫을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특징주를 뽑아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있죠. 나문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약보합선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 많이 하고 있죠. 선물에서 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의 이 파생적 흐름들, 특히 풋옵션에서 매수가 2월 3일 이후에 계속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요, 파생해서 지금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풋옵션을 많이 샀다, 시장이 빨리 많이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로 그냥 찍어 눌러가지고, 주식을 팔 사람 의도가 없으니까 선물로 누르니까 뭐가 나와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네. 이 프로그램 매도 가지고 지수를 계속 눌러주면서 이쪽 옵션 측에서는 이익을 발생시키는 이런 구조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외국인들 현물 매도세 별로 없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저께 매수 많이 했고요. 외국인들은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매수, 전반적인 매수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하시죠? 네. 오늘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울 건 없다. 우리에겐 진격 앞으로가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주는요,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나와서 특징주 해드린 종목을 또 오늘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장 초반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 중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 나왔었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했는데 지금 잠깐 살짝 미끄러졌어요. 아무래도 이 나무의 특징주 Y 여기 나올 것으로 알고 사전에 선도적으로 매도 한 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현대하이스코입니다. 현대하이스코의 급등 장 초반에는요 8% 이상 자, 급등해서 지금 다시 굉장히 매물 출회가 많이 되었는데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오늘 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남은의 특징주 Y만 따라오셔도요, 충분히 시장에서 좋은 종목 골라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올 한 해 수익 많이 낼 수 있거든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한국산 이 유정용 관관에서 반덤핑 관세 매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철강업종 전반적으로 이 리스크였는데, 이 예비 판정에서요, 무혐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본 판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이렇다면, 무혐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철강업종을 눌렸던 부분이 중국의 더딘 회복과, 그리고 이 반덤핑 관세 문제였는데 두 개가 동시에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와 더불어서 1분기 실적까지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장중 8% 이상 상승했다가 현재는 뭐 한 2, 3%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수급적인 측면 보면 재밌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1월 달에 재상장을 한 이후에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요. 급작스럽게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하는데 이 순매수 전환의 속도가요. 굉장히 빠르더라.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들어온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재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이때 순매수 가격이 얼마였냐면 4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4만원에 계속 모으다가 4만 7, 8천원 올라가니까 매도가 나왔어요. 물론 연기금의 매도는 규모는 작은데 자 투신권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이익 실현이 한 20% 가까이 올라가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게 됐죠. 그 부분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불확실성 두 개가 확실히 제거가 됐어요. 그죠? 이 철강 업계 전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이 반덤핑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해외 법인의 3년간 매출의 성장률이 12%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33%대 증가됐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있었냐면 현대기아차가 이 매출의 성장률이 한 13%대,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한 35%대 정도 됐었거든요. 결국 현대하이스코는 누구와 이익의 성장을 같이 하냐면 현대기아차와 똑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데 지금 현대기아차가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현대하이스코도 못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요. 평가가 저평가냐 고평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요, 2010년에서 12년 동안 이 현대하이스코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요, 투자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당진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뭐 콜센터라든지 그리고 해외 판매법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간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어때요?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나갈 게 별로 없고 이제는요 들어오는 것밖에 없네. 그러니까 성과가 가시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시점이 2013년, 2014년 조금 더 2015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은요. 역시 14년 올해 계속적으로 현대하이스코의 업황과 영업 그리고 실적 개선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면 일단 현대기아차가 해외 생산량을 2017년까지 약 50% 증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신규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항상 그 옆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현대하이스코의 공장이 같이 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현대기아차의 50%대 해외 생산량 증가는 그대로 현대하이스코. 현대하이스코가 국내 냉연 부분은 어디로 넘겼어요? 네. 현대제철로 넘겼잖아요. 그럼 현대하이스코는 이제 뭐만 가지고 있냐면 해외만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성장 모멘텀이 여기로 현대하이스코에 붙는다면 자 예전에는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에 반이 해외였다면 지금은 반이 사라진 상태, 물론 반은 아니겠지만 이제 반이 사라진 상태니까 굉장히 슬림해졌죠. 그런데 여기 파이가 커진다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인데 이미 해외 콜센터가 11곳 그리고 판매법인이 2군데 있는데 이곳에서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올해는 더욱더 가속화를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재밌는 사실은요. 현대하이스코가 이런 자동차 강판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2012년부터 연구 중인데 어떤 거냐면 연료 전지에 금속 분리막 필요한데 이 금속 분리막과 그리고 시스템 전반적 연료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그리고 태양 전지의 개발도요. 계속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새로운 성장 먹거리 누구와 같이 가는 거죠? 예, 현대차 그룹과 같이 가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이 좀 앞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나와야 되겠네요. 이 주식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주에 제가 45,000원에 사라고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셨다면 아주 좋은 가격에 사셨을 텐데 여튼요, 올해 예상 이 ROE가 15%,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 증가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 이익을 주가에 반영한 그리고 순자산을 반영했을 때 PBR이 1.7배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분명히 저평가는 확실하다. 그래서요,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밸류밴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매매 타이밍 좀 짚어볼게요. 지난주에 바로 저 중간 부분의 동그라미입니다. 그죠? 제 하단 부분의 동그라미는요, 저기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죠. 저런 기회는 다시 한번 찾아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때 가격이 4만원. 그리고 중간 부분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45,000원이죠. 저 가격이 공략해보자. 그런데 노란 부분까지 왔죠? 노란 부분이 5만원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5만원대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낮게 사신 분들은 5만원 근처에서 한번 잘라주는 거 좋고요. 중기적으로는 저 밴드의 밴드의 한 방향을 한번 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우상향 한 30도 정도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6만원요, 가볍게 나올 수 있어요. 6에서 7만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45,000원으로 다가서는 조정이 가격이 근접하는 가격으로 온다면은요, 충분히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 이런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특징주 Y는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잠시 후에 3시 10분에 온라인 무료 방송 있는 거 아시죠? 네, 샘플러스로 들어오셔가지고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외국인의 현 선물 매도세가 거셉니다. 선물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쌤은 이미 오전장에 1차 수익 실현하시고 오후장 좀 편하게 접근하실 것 같은데요. 오전장에 황금라인 253선 제시해 주시면서 올라타기 전까지는 매도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오전 황금라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도 매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황금라인 잡아주시죠. 네, 일단 결론을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전체적인 단 하루의 추세를 놓고 본다라면 역시 하방이다,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쉬운 부분은 지수는 반등치를 좀 가져오긴 했었지만 종목군들 쪽에서 그 꼬리를 달고 그 반등에 화답을 하면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장세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매매하는 타이밍들 잡기가 좀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에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 지수 쪽에서만 보였습니다. 종목군들 쪽에서는 전혀 그 반등치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고점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관점인데요. 역시 오후장도 마지막으로 저는 매도 쪽으로만 일관을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현재 시장은 수급 주체별로 신규 포지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지션들이 전체적으로 한쪽에서의 방어와 한쪽에서의 조정포를 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정포를 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개인들과 기관계 쪽의 매수 포지션 속에서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확대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조금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는 상태겠고요. 오늘장 저점을 정확하게 일단 종합지수에선 찍지 않았습니다. 그 폭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앞으로는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는 콜옵션 쪽의 거래가 계속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풋옵션 쪽의 추이는 오전의 출발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프로그램 자체의 영향력과 그리고 프리미엄이란 기준 속에서 콜옵션의 매력이 조금 더 있다라는 관점으로 매매 드라이브가 걸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프로그램 추이가 조금 문제입니다. 현재 시장을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일단 인위적인 도깨비 장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 장중의 트렌드를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추세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추세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도깨비 장세의 지속성, 그러니까 장대 양봉 이후에 바로 음봉이 떨어지는,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패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메이저 주체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프로그램 쪽 베이식 상황 계속 좋지 못하다 보니까 차익과 피차익, 동반 매도 압박 카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목군 한쪽으로만 집중돼서 나오기보다는 바스켓 차원에서 두리뭉실하게 던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꼬리를 달고 있는 종목군들도 약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개방송 진행을 하면서도 지금 대형주 쪽의 매수 타이밍은 오늘은 스톱을 시켜놓은 관점이겠고요. 하지만 중소형주 쪽에서는 두 종목을 지금 노출시켜놔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생 쪽에서는 오후장 들어와서는 흐름만 짚어드리고 매매는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패턴인데요. 보시면 그나마 깨끗했다는 것이 아침 초반에 나왔던 매도 포지션과 그 다음에 나왔던 매수가 다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매수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바로 음봉 하나로 떨어뜨리는 모습이겠고요. 매도로 떨어뜨리고 있다가 추세를 바꿔서 바로 다시 양봉으로 들어 올리는 패턴입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지금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한쪽으로 쏠림 자체가 전체적으로 현 선물 쪽에 위축된 매도 포지션으로 인해서 조정포가 좀 열리는 정도, 진바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과정에 걸려들었다. 그리고 이는 현재 기준에 역시 웩더덕 현상, 즉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후장 황금라인 같은 경우는 252.00로 설정을 좀 합니다. 한참 요 밑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전장 황금라인은 253.00이었고요.
5호장 황금 라인은 이보다 1포인트 정도 아래 부근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 자체가 떨어질 폭 자체가 지금 다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낙폭을 축소하는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장은 방향성을 잃은 상태에서 중간값에서 이제 자금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따라다니려고 하는 패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분명한 것은 특징 업종과 종목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낙폭을 축소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만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추격 매수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역시도 추격 매도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황금 라인을 아주 러프하게 길게 잡아드린 겁니다.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저는 252.50대를 기준점으로 해서는 매매 트레이딩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종가상 252.00에 하단에서 끝나는지 붙여서 끝나는지 관전 포인트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 오늘 선물과 종합지수는 찍어야 될 저점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 오차 범위가 좀 발생이 되어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저점을 확인하는 시간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추격, 매수, 매도 금지하라라는 의미에서 오전장 황금 라인보다 1p 정도 낮게 잡아주셨습니다. 252.00 황금 라인 새로 잡아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유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다시 또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오전장, 오후장 너무 등락폭이 좀 심하게 움직이니까 정신들이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제 종목은 제가 추천한 종목은 정말 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잘 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투자 전략 뭐죠? 한 종목당 10%씩만 이 시간을 따라 하실 분들은 10%씩만 담아서 나눠 사라. 10개를 제가 넘기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만 좀 따라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표 당한 종목이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그 부분 AS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조금 오늘은 수급 100점주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안내사항이 있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전부 다 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공개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을 할 건데요. 말씀드릴 기업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셀트리온 제가 계속적으로 사인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좀 말씀 좀 드려볼까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따 공개 방송에 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바로 100점 좀 보겠습니다. 네, 5가지 종목입니다. LG 플러스 SK텔레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금호석유, 서울반도체가 제 눈에 조금 걸렸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통신주들은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으로 단기적인 그 수익을 노리실 분들은 매수해도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SK텔레콤과 LG U+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전 10시 반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LG U+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고점이요. 1,200원까지 갑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정확하게 좀 도달하는 부분이네요. 분봉으로 좀 살펴보니까요. 요때 좀 말씀을 좀 제가 드렸어요. 그쵸? 요때 말씀 드렸는데 잘 올라가 줍니다. 잘 갔던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상승 가능성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매수하셨던 분들은 조금 따라가시면 되고요. 들고 가시면 되고요. 목표가 자체는 16,700원 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요 포인트 때 보시고서 짧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겠나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럼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더 크게 볼게요. 바닥에서부터 치고 가는 분위기. 제가 포인트로 잡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21선 부분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장 수급이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들고 나와봤어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다는 판단입니다. 퍼펙트한 수급과 더불어서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다음 종목 좀 살펴보자면요. 셀트리온을 갖고 왔어요. 네, 셀트리온이 최근에 조금 수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들고 가봤는데요. 자, 먼저 오늘 셀트리온 6% 이상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왜 갖고 나왔을까요? 수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의 수급입니다. 최근의 수급인데요. 외국인 꾸준하게 지금 며칠째죠? 네, 오늘까지 10일째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 기간들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오늘까지 들어온다면 5일째. 그러면은 외인과 기간이 양매수 5일째입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살펴보니까요. 보세요. 외국인들이 지금 몇 주죠 이게? 25만 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은 물량. 셀트리온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들어온 적 기억이 없는데 오늘 다 끌어올리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서정진 회장의 주가 혐의, 조작 혐의. 이거 제가 주가에 영향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말씀드렸죠? 이때 말씀드렸어요. 주가에 영향 없다.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공개방송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대신에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가격대는 이제 라인이 잡혀가고 있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쳐있는 45,000원 아래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금호석유입니다. 네, 오늘 이 친구 수급이 좋아요. 어제 종가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고 계신가요? 1.5% 수익 중입니다.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죠. 왜 그렇죠? 수급 포인트 제가 체크가 됐으니까.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잘 가고 있어요. 오늘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 수급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외인들이 한 10,000주가량, 기간이 20,000주가량 매수세가 잡힙니다. 최근에 수급 같이 좀 보시자면요. 기관들 꾸준하게 해서 다시 들어와주고 있고요. 투신을 중심으로 계속 사주고 있죠. 연기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외인들이 네, 야금야금 좀 팔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놓치지 않고 있고.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개인이 그래도 계속 팔고 나가더라. 이 포인트를 말씀 좀 드렸던 겁니다. 자, 차트상의 흐름으로 볼 때도 꾸준하게 상승 쪽에서 바닥에서부터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패턴 자체 아주 이쁜 매수하기 참 좋은 구간대였기 때문에 또 제가 매수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갭을 메울 수 있겠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얼마 잡았죠? 99,000원 잡았습니다. 왜 10만원은 심리적인 저항선이니까 요 갭만 메워보자 말씀을 좀 어제 드렸었죠? 걱정 마시고 역시나 잘 들고 가시면 좋겠다. 내가 의견을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서울반도체입니다. 오늘 좀 올라주다가 조금 오후 들어서 약간 밀려있네요. 하지만 수급은 괜찮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서울반도체 뭐 제가 얘기를 더 드려야 될까요? 아니죠. AS까지 얼마 전에 해드렸죠. 이번 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물려 계시나요? 아니죠. 이제 수익 중이겠죠? 그죠? 누구신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잘 두고 가세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조정은 아니고요.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강력하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수급이 양호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고요. 역시나 흔들리지 않는 종목이다. 오늘 빠지는 거 걱정하지 마시라 해서 제가 LED 관련주의 서울반도체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영흥철강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잠깐 보자면 말씀을 제가 쭉 드려볼게요. 그냥 빠르게. 로만손이 12% 나오고 있고요. 가스공사 마이너스 2%, 뷰옥스가 4% 이상, 코리아 FT, 대우조선내양이 2%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요. 영흥철강이 지금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가 마이너스 2%, 이지바이오가 거의 매수가 부근이고요. 금호석유가 1.6% 수익이 나고 있는데, 영흥철강이 지금 제가 목표가로 잡았던 부분이 지금 2,200원이었습니다. 2,100원에 매수가 들어갔죠? 그쵸? 제가 밴드 최상단으로 매수가 잡아서 계산한 겁니다. 지금 현재 얼마죠? 2,310원. 자, 10% 가까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하겠습니다. 얼마까지요? 2,350원까지 목표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10% 정도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두 자릿수 수익 좀 맛보겠네요. 왜 제가 목표가 상향하냐면요. 오늘 수급이 다 또 들어오고 있어요. 자, 기간 매주 55,000주 매수 들어옵니다. 자, 기간이 55,000주에 목표가 2,350원입니다. 기간이 55,000주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2,300원 아니고요. 2,350원으로 잡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기간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 또 어떻게? 기간 계속 누가 투신 풀매수 해주고 있습니다. 더 갈까요? 더 갈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네. 내일 오전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따 공개 방송 때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셨죠? 잘 따라주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영철과 잘 흐름, 좋은 흐름, 오랜만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종목들, 전부 다 마이너스 플러스권 수익률 더해버리면요, 한 30% 가까이, 네, 수익이 납니다. 여기서 나누기 9개 해버려도 3% 이상 평균적인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 투자하신 분들 한 달 새 3% 먹은 겁니다. 안전하게. 제가 제 종목만 따라하신 분들, 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수익 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만 따라오세요. 좋은 흐름으로, 제가 좋은 종목으로 또 말씀을 계속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세코닉스가 있어요. 세코닉스가 왔네요. 좀 상담해 드릴게요. 자, 9567님, 세코닉스 카메라, 저 카메라 보여주죠. 자, 보겠습니다. 9567님, 매수가가 26,500원에 20%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한 21선 정도 깨고 난 이후부터 해서 다시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좀 제가 자세히 봐드릴게요. 네, 시간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공개 방송 오시면 좀 더 봐드릴 수도 있어요. 자, 수급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매도 흐름이 나타나 줍니다. 기관들이요, 쭉쭉 매도세 자체가 나오죠. 보시면 도심권 매도세가 언제부터 나왔죠? 1월 29일부터 나왔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런데 연기금부터 받쳐주고 있어요, 물량을. 근데 연기금 매수하는 물량 자체가 투신의 매도량을 못 따라갑니다.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개인의 매수가 잡혀요. 최근에 조금, 그러니까 매도세였는데 개인의 매도세가 매수세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포인트가 잡히는 거죠. 확실히 좋은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러면 29일부터 해서 흐름을 보자면 거의 이때 시점부터 해가지고는 주가 흐름 자체를 보건데 확실히 개인들의 매수 우위가 점쳐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코닉스는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올 한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차트를 조금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짧게 보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차트 흐름 주목 차트입니다. 바닥에 대한 라인 인식으로 잡히는 구간 자체 지금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바닥 라인에 대한 인식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주봉으로 길게 잡히건 간에 바닥 라인으로 진짜 하나, 둘, 셋, 네 번째면요. 확실한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 바닥으로 어디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포인트가 요 포인트는 보이죠? 요 포인트가 보여요. 요 포인트 가격이 얼마일까요? 한 24,000, 3,400원, 500원 정도가 됩니다. 24,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도요, 이 포인트 정도까지만 밀리고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인트 보셔야 되고요.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폭이 예상이 될까요? 최악의 경우에도요, 이 정도 포인트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3만원 정도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 구간에는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그래서요, 3시부터 제가 뭐 한다고요? 공개 방송합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내일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외국인 매도세가 잠잠해지며 코스피 반등을 좀 기대를 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가 마감 들어서도 여전히 거센 모습입니다. 오늘은 혼조 마감을 지을 것 같나요?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